뭔 그 잔소리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삶의 의미를 이해합시다. 한나 아렌트 강의를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그러나 연구자들이 그 한나 아렌트의 중요성을 알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여럿 있어요. 그분들이 이 논문도 보고 논문도 많이 쓰고 또 이 책도 번역하고. 근데 한나 아렌트 이 책이 다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된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사랑의 개념, 이것에 대해서는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자꾸 내가 얘기하냐면, 여기서 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정치 수업, 그러니까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나 아렌트가 어떤 생각을 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 인사이트, 그러니까 영감 같은 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인매 선생이 쓴 이 책이 한나 아렌트에 관한 최근의 책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평전을 봐도 좋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서양 문명사의 사실 한 반은 신학이에요. 신학을 모르면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그거를 터득한 거예요. 서양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신학이 그렇게 중요한구나. 철학에 영향을 줬고 그 철학이 다시 신학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반반을 같이 같은 시대에 어떤 철학과 신학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신학자였는지, 어떤 교부였는지, 어떤 세계를 생각했는지, 플라톤적 그 사유의 세계를 듣고 자기 신학적 사상을 전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개념과 성 아구스티누스는 한나 아렌트의 29세 때 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리고 51년도에 전체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게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 방대한 저술이죠. 히틀러 체제와 스탈린 체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도대체 그것이 기원이 뭐냐, 이것을 쓴 겁니다. 근대성의 위기와 인간이 소외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근대성의 위기란 뭐냐? 아니, 근대성이 무슨 위기를 맞았어? 근대성이라는 게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대로 분권화, 자율성, 합리화 아니야? 분권화, 개인화, 합리화 아니야?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명은 발전됐는데 이런 근대성의 발전이 곧 인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버려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외됐다는 거지. 왜?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현격한 간극이 벌어지고, 더군다나 1929년에는 세계 대공황이 와서 버려진 사람들로 그 거리가 질비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히틀러는 자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한 거야. 이 버려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 이들을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욕망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셈 치고 히틀러와 스탈린을 지지했던 거죠.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것, 버려졌다는 것, 소외됐다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인간이 소외되어 있던 것을 군중의 조작 심리로 이 살인 기계들이 히틀러 체제, 스탈린 체제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회적 연대가 절대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포용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 연대와 포용,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것은 이미 고립된 상태에 있고 버려진 상태에 있고 소외된 상태에 있어서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나타난 거예요. 윤석열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 쉽게 동조하는 겁니다. 아직도 30%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이놈들은 정신 상태가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에 남아있는 거죠.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쉴드치고 있는 겁니다. 전체주의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의 구원은 기존의 도덕적이고 법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 말을 듣도록 강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도록 강조합니다. 그것이 목표예요.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전체주의 기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정신세계가 그렇게 빈약한 사람들이 윤석열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고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음습한 데 있다가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퀴벌레들이죠. 전체주의 체제는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허구를 막 뒤섞고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이, 박원석 지금 의원 아니죠. 박원석 여기 하는 말, 정치평론 하면서 우리 정당 국가가 되는 것은 정당은 수단이다. 정당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고 그 정당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도구와 수단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양 진단할 때 영양의 3대 영양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도구적 영양군, 추상화 영양군, 목적지향적 영양군이 있다고 그랬는데 도구적 영양군이라니까 도구적 영양군은 별로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도구니까. 수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구야말로, 수단이야말로 중요합니다. 도구와 수단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되질 않아요. 그 도구와 수단이 뭐냐? 바로 정당이라는 거예요. 정당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정당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국가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 모형을 쓰는 거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정당 국가입니다. 파타이엔슈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당이 없이 어떻게 국가가 운영됩니까? 그래서 정당이 중요한 거예요. 도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박는데 망치가 있어야 못을 박을 거 아니야. 망치가 없으면 뭐 주먹으로 박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주먹으로 못을 박습니까? 이 박원석한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민주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을. 그래서 정치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의 통찰이 바로 그거를 말해준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자기와 25년을 같이 산 하이니히 블리혀에게 자기 책을 바칩니다.
남편의 내조가 아니라 뭐죠? 외조라고 그러죠. 남편의 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라는 이 놀라운 책이 나옵니다. 내가 왜 한나 아렌트를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느냐? 우리 전체주의 사회에서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한나 아렌트를 알아야겠기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정치 사상에 관한 8가지 철학 연습이라는 부제가 붙었어요. 언젠가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가 이런 분야 전공자가 아니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한나 아렌트를 읽으면서 내가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고 국내에서 번역된 책들을 다 모아다 놓고 하나씩 읽어갑니다. 감동적이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정치와 관련돼서는 막스 베버도 중요하지만 막스 베버는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 칼 야스퍼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누구에게 자기의 그 철학적 사상을 전수해 줬느냐? 한나 아렌트에게 전수해 줬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 바로 칼 야스퍼스죠. 그리고 칼 야스퍼스를 만나기 이전에는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을 공부하고 심취했고, 실제로 유부남이었던 마틴 하이데거와 연인 관계였어요. 그 편지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한나 아렌트 곁을 지나갔죠. 최종적으로는 하이니히 블리혀와 같이 부부연을 맺어서 살았지만 블리혀도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 한나 아렌트의 위대함을 알고 충분히 외조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업적을 남기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하고, 한나 아렌트 공부를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 기원에선 악의 급진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의 얘기. 급진적이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급진적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악의 급진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 12년 후에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악의 급진성과 악의 급진성, 악의 근본성이라고 이 백종현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그 급진성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악의 급진성이죠.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퍼져 있는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악의 평범성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은 아이히만과 같은 악의 평범성 속에 매몰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내가 과잉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법을 지켰지만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아히만이 그랬어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위에서 명령하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자기는 성실히 다 했어요. 어금니가 빠지도록 성실히 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없었던 거죠. 한나 아렌트가 말한데도 무사유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문재인과 그 친문 세력들은 오로지 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히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는 그 법이 정말 국민을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약자를 위한 법인지, 법은 원래 강자의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잖아요. 법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강자들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구 쓰여질 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대단히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유능한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정봉주 같은 애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같은 애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조국 같은 애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죠.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제 방구석 유튜버가. 산마루님, 한나 아렌트 책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책들 재미있어서 구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한번 세미나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만 같은 놈들, 친문 세력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한 이유는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돌아보면 나는 우리 사회와 세계로부터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저 산골에서 태어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고 세계를 다 여행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가 갚아야 할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갚아야죠. 나는 독일에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다른 기독교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혀 다른 기독교죠.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은 그래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망은 독일에서부터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다는 내 강렬한 열망 때문에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더 많은 책을 보면서 아, 세상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도 내 정체성을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끝까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귀국해서 한국은행으로 복귀했죠. 뭐 한국은행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서 할 일이 있겠다 싶어서 한국은행에서 귀국한 이후에 한 7년, 8년 일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시장에서 알게 돼가지고 시장에서 나를 컨설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옮겨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손들이 살아갈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점점 커집니다.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노력을 해도 이것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더 수고해봤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고 있죠. 더군다나 지난 20년을 생각하면 한국이 바뀌었어야 할 대전환의 시기를 이미 놓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나 같은 사람이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도 나에게 이걸 꼭 하라고 한 젊은이들이, 나 협동조합을 하던 젊은이들이 나에게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준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손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내 남은 생에는 아마도 이것이 목회의 한 형식이 될 텐데, 이 강의가 학문적 소양을 갖춘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건민내라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거기서 아름답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애가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제자들이 이것을 계속 맡아서 더 많이, 백만 밀란이, 그 문성근 선생이 백만 밀란을 꿈꾸고 있었던 것을 50만을 넘어서 100만이 될 수 있도록 내 제자들이 이것을 맡아서 계속 활동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회원들이 가입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에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이면 됩니다. 이 세 분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셔서 알게 됐는데, 이 세 분, 산마루님, 네, 건민내 가입 부탁합니다. 건민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기간 후보자를 평가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 개념,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구난방입니다. 각자 자기 그 기존의 관념 체계, 사람 보는 눈, 그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것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민 루나, 우체 원순희 국민 개원숙님,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꼭 연락 부탁합니다. iporkr@gmail.com에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셔서 저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들이 되도록 합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우리가 발휘해서 국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혁명적 변화를 일으켜서 빠른 시간 내에 스위스를 넘어서는 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